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이번 거는 제가 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이 이제 창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지난 영상 조국 대표님하고 이제 당선인 분들 황현아 사무총장님이 대구 왔었을 때 언급을 하신 분입니다. 6월 중으로는 이제 대구시당 창당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국혁신당은 한 말은 그대로 지키기에 6월 중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시당의 창당의 과정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당 창당을 하게 되면 비용이 꽤 들겠죠. 어떤 비용이 든가요? 크게 두 가지가 들지 않겠습니까? 인건비와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아, 고정비, 둘 다 고정비긴 하네요. 임대료하고 그다음 운영비, 이거 운영비가 임대료가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걸 조금 운영비가 크게 이제 인건비와 임대료 정도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럼 뭐 행사비 정도가 있겠네. 행사비 창당을 위해서니까 이 돈도 뭐 할 때 열 때 좀 뭐 설프게 열긴 그렇잖아요. 인건비,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한 군데밖에 안 알아봤는데 제 영상 보시면 쇼츠 보시면 대구 엑스코라는 이제 뭐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하여튼 거기 엑스코 행사장이 있고 뭐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 이제 영상이 몇 개 있을 겁니다. 나름 고급스럽잖아요. 호텔입니다, 호텔. 그리고 쇼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인터뷰고 그룹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었고요. 그때 이제 같이 있던 저기 지배인님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새 저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아고다나 뭐 이런 데서 보니까 뭐 많이 비싸지 않던데요. 그 일반실은 그래도 10만 원 언더. 물론 모텔은 뭐 여기 대부분만 3만 원, 뭐 4만 원이면 자지만 뭐 7, 8만 원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 여기에 이제 총 지배인님 밑에 있는 하여튼 지배인님이 계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얼굴 한번 보러 간 거죠. 보러 가서 보니까 제 거기서 보면 제일 럭셔리한 게 한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이제 전당대회도 가능한 정도의 크기였고요. 의자만 깔면.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생사를 하는데 그 찾아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링크를 한번 달아볼게요. 7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한 3, 400명 정도 들어갈 의자만 깔았을 때요. 행사장은 450만 원입니다. 뭐 이제 뭐 마음 같아서는 럭셔리하게 하고 싶으면 이것짜리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요 정도면 충분할 거고, 뭐 제가 알겠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니까 내고 좀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최저 금액이다라고 했는데 정치 성향을 전 직원이니까 직원 할인 해달라고 뭐 우기면 또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요 정도 되겠죠. 그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진행 요원분들은 뭐 어차피 저기 뭐 경호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중앙당에서 뭐 데려고 오실 거고요. 뭐 저희 실제 이제 뭐 창당위원회에서도 뭐 몇 분들의 연락처를 갖고 있으니까 이건 무료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행사가 크고 하면 이제 무전기 정도는 있어야 될 거죠. 무전기는 대구에서 행사를 할 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기 노무현 저기 재단 지금 대구 사무소 경북 사무소 밑에 1층에가 무전기를 임대하는 거고요. 그거 제 댓글로 한번 댓글에 정보는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거기 무전기 하나에 15,000원씩 뭐 그러면은 이제 무전기 빌리려면은 보다 한 20명 20대는 있어야겠죠. 15,000원 곱하기 20개 하면 30만 원인가요? 뭐 이 정도. 그러면 실제로 뭐 밥 먹을 건 아니고 실제 행사비는 한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여기서 여기에다 뭐 현수막 달아 만드는 비용하고 뭐 그리고 이제 호텔이면 또 좋은 게 뭐죠? 주차가 편하고 호텔에서 그럼 뭐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막 자부심도 좀 있을 거고 이거 대회비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호텔 인터뷰에 전화 한번 해보면 이게
그 행사비가 얼마인지를 알 겁니다. 이거에서 실제 내고는 하겠죠. 한다고 했으니까 내고 했었을 때는 금액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거니까 이거는 예산입니다. 이런 걸 예산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간 게 실행 예산,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정산 이 과정이 들어가겠죠. 일단 뭐 그러면 한 500만 원 언더로 그렇게 막 대구 분들이 모여서 아주 고급스러운데 주차 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데는 시큐리티도 편하죠. 뭐 가가 이상한 상대방이나 뭐 그 해코지 하려는 애들이 뭐 피켓 들고 뭐 들어오지 못한다. 뭘 숨기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진입 과정에서 다 걸리게 돼 있다. 뭐 어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행사는 뭐 한 요 정도. 네, 조국혁신당이 이제 부유한, 아직 뭐 조국혁신당이 지금 가지고 또 금전적으로 정당이라는 게 저번에 제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민주당이면 국힘이랑 거의 비슷한 규모인 거고, 1년에 국힘당은 돈이 더 많겠네요. 민주당만 해도 1년에 500억의 돈을 굴리는 정당이고요. 그럼 거기에 실제로 조국혁신당 같은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인 거예요? 3%죠? 이거 아니구나. 민주당 권리당원이 240만 명이고,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의 총 당원 수는 16만이고, 그러기서 이제, 당비 내는 게 반절될까요? 한 40% 보죠. 반해야 8만. 그러면 7만 명 정도가 주고, 당비가 5천원, 만원 뭐 이렇게 했는데, 평균 만원 정도일까요? 만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8천원 좀 하죠. 8천원 정도라면 7, 8이 5.6억 당비. 그리고 지난 2분기 때 그거 정당 보조금 나라에서 나온 거 한 5억. 한 11억. 이게 여기에 예전에 비례 후보, 그건 너무 옛날이고, 돈도 후보자 검토할 때 200만 원씩 100분이니까 2억. 13억. 이제 대외적으로 창당되고 나서 현금 들어온 게 한 13억 정도일 겁니다. 이거 그러고 선거 기간 동안에 돈을 받긴 받았지만, 뭐 그거는 어차피 펀드로 조성해서 뭐 이자 붙여서 다 돌려줬을 거고요. 돌려줄 시기가 온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거 가지고 그거는 부채니까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거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생각난 이제 금액 들어온 게 13억. 근데 중앙당 운영해야죠. 이때까지 10개 시도당 창당을 했죠. 뭐 이렇게 하면 얼마 남지 않겠죠. 뭐 선거 기간 동안에서 더 썼으면 더 썼지, 덜 쓰지는 않았을 거니까. 뭐 그렇다고 정치하면서 자기 자비로 한 건 옛날이죠. 저희 할아버지도 제 커뮤니티 보시면 제 양력이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허유 학이락 박사님이셨고요. 한 번 이제 국회의원인가 어디 나가신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선거 운동한다고, 제가 태어났을 때인가 태어나기 전인가 그때쯤인 하셔서 지방 기둥을 홀라당 파먹었은 경험이 제 인척주, 제 직계에 있습니다. 그게 너무 옛날이긴 한데, 요즘은 이제 자기 사비로까지 해서 하기가 좀 힘들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13억 정도가 있고, 이것 가지고 지금 중앙당, 시도당 창당을 하고 이때까지 월급을 주고 다른 행사비 등을 지불을 했을 겁니다. 얼마 되지 않네요. 3월달이니까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 13억에 하여튼 돈이 많지 않은 겁니다. 지금 아무리 극소 정당이라 그래도 하여튼 이제 여기들 문제가 좀 나온 말들이 나오는 게 너무 엘리트 주의 집단이 아니지 않냐라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인건비가 좀 높겠죠. 낙선한 후보님들한테도 기간 동안에 일당을 쳐도 5만 원 최저임금 주겠습니까? 그러다 일당 한 1, 20만 원, 그렇게 고생했으면 2, 30만 원 줘야 되고, 그분들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고 먹이고 하면 그 돈도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는데, 그것까지 제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를 했다는 거에 13억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13억 가지고 지금 12 중앙당 포함해서 12개의 당 거기 인건비. 자, 거기 인건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뭐 이동 가지고 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5억 정당 보조금을 받았고요. 이 정당 보조금에서 써야 되는 돈이 제가 제 이전 영상에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기억을 되돌 10%가 시도당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리고 5%가 청년 정치, 5%가 여성 정치를 위해 써야 됩니다. 5%인지 이게 10%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약 한 20%의 금액은 나라에서 주는 정당 보조금을 써야 됩니다. 자, 인건비 같은 거 이걸 왜 얘기를 했냐? 자, 지금은 없지만 이건 지금은 5억 받았지만 다음엔 한 20억 정도 받지 않을까요? 20억이 분기입니다. 석 달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1년이면은 곱하기 4 하면 80억 정도 받죠. 그럼 8억에 10%인 8천만 원. 뭐 두 개 합쳐서 8천만 원. 그러면 1년에 1억, 이거 뭐 얼마 안 되네. 1억 6천. 그래 봐봐요. 그러면 연봉 4천 정도를 한 사람 4명밖에 안 되네요. 연봉 4천이 작다면 작고 큰다면 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정당에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 치고는 뭐 그렇죠. 이거 되게 공부도 많이 했고 이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1.6억 정도가 많이 있는 건데 이 금액은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당비를 더 많이 등록해 주시면 이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고 요거는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당비를 납부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많은 분이 해 주셔야지 이렇게 이제 돈이 있어야지 실제로 움직입니다. 대구 시당도 뭐 창당을 하겠다면은 대구 지역 분들이 막 그 기부금을 많이 내든지 뭐 그렇게 좀 하면은 조금 더 원하겠죠. 조국 혁신당은 제가 봤을 때 뭐 조국 대표님이 이제 후보님들 할 때도 말할 때 그런 말을 많이 강미정 대표님한테도 그런 말을 때 효율을 강조했습니다. 효율. 근데 이제 문과분이라서 이 효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저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저는 효율을 숫자 쪽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거고요. 효율은 다 뭐죠? 인건비, 시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시당 투입금 대비 뭐 지지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투입을 1억 해서 뭐 지지율이 1%뭐 이게 예입니다. 그냥 1% 상승이 된다면 효율이 높고 실제로 1억 투자했는데 2%로 지지율이 올라갔으면은 이게 효율이 100%라고 예상을 했는데 2%로 하면 200%가 되는 거고 1억을 투자했는데도 저기 여기 사람들이 뭐 그냥 뭐 공무원처럼 해가지고 하나도 안 올랐다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뭐 제대로 된 분이 이제 근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인선이나 이런 건 중앙에서 관리를 하겠죠. 자, 그러면 하여튼 저렇게 이제 조국 혁신당은 저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인건비가 저렇게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1.6억 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 1.6억 가지고 지금 중앙당까지 12개 이거는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다. 12개 시도당 인건비를 가봐야 이거 당비까지 해봐봐야 3.2억입니다. 그럼 뭐 연봉 평균 4천만 원에서 8명 정도밖에 고정 월급을 못 줘요. 여러분들이 당비를 더 납부를 하시면 이게 뭐 한 16명, 20명 되겠죠. 물론 여기에 그게 빠졌네요. 기부금은 빠졌습니다. 근데 기부금의 금액은 저희는 알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기껏 해봐야 그러니까 8명 기부금까지 20여 명의 고정급여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뭐 조국혁신당 수입으로는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창당 관련해 가지고 제안서를 한번 제출했어요. 그때는 저도 이제 너무 모르고 열정만 가지고 뭐 한번 했었었는데 뭐 요즘은 이제 그나마 이제는 이제 그래도 한 서너 달 동안 조국 혁신당
만 봤고 그게 어떻게도 그 말이 뭔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었고 이후에 이제 민주당도 잠깐 요즘 이제 인발부 돼 있으면서 이제 그 민주당하고 비교를 하면서 아 이게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를 조금 이제 알게 된 상황이라서 제가 제일 그때 이제 제안을 할 때 물어봤던 게 뭐냐면 행사는 해야죠. 근데 꼭 처음에 창당을 하고 이제 위원장하고 뭐 필수 인원이 누구냐? 필수 인원 꼭 있어야 되냐? 뭐 위원장 정도는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 대구는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개판이라고 임대료는 좀 많이 쌀 겁니다. 저도 이제 뭐 몇 군데밖에 안 알아봐가지고 저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타 지역보다는 쌀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 지금 똥값에 있는데 뭐 차라리 아파트를 하나 전세 들어가도 엄청 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물어봤던 게 이제 그냥 그때는 제안할 게 저 혼자밖에 없었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시도당 주소지로 해도 되느냐? 이건 형사는 근데 그게 하고 어차피 우편물을 받건 입편물을 발송하든 그 주소는 있어야 되니까 일반 주택이 되느냐? 그러면 뭐 그냥 위원장 자택 주소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꼭 그 주택이 필요하냐? 그것도 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사무실이 필수 조건이냐? 요걸 물어봤었죠. 이거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게 그 경북대 쪽에 그러면 공유 오피스가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하면 방은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요 방보다 좀 크죠. 화장실 딸려 있고 세탁기도 있더라고요. 한 7평, 10평은 안 되는 거야. 7, 8평 되는 공간이 있고 장점이 요 정도 30만 원을 해놓으면 30만 원을 주면 밑에 12석짜리 회의실을 뭐 그 입주한 사람들 사용하는 거에 따라 틀리지만 이거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주차 공간도 한 8면에서 10면 정도 되니까 뭐 그리고 근처에 뭐 경북대학교 안에 세워놔도 그 경북대학교 뭐 주차료도 얼마 안 나오고 대구는 그리고 불법 주차할 때가 쎄 삐렸습니다. 하여튼 뭐 요렇게 뭐 요 정도 비용이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저희도 뭐 이것도 저도 멀리까지 찾아가서 한 건 아니고 대구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저 침산내거리 예전 명성 웨딩 자리에 거기에 조금 노무현 사관학교라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소로 있는데 거의 그 내용은 제 다 얘기하기엔 그렇고 그 건물에 4층에 이제 학원 자리가 있더라고요. 학원 자리인데 이제 보통 이거 철거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곧 나간다고 하면 근데 왜 학원 자리를 받냐 그러면 학원이 한 60평 정도가 되는데 입구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고 좁은 복도로 이렇게 있고 여긴 유리로 된 큰 강의실 있고 여기도 요 두 개는 큰 강의실이고 여기는 나눠서 작은 강의실들이 있더라고요. 요 안에는 뭐 탕비실처럼 돼 있고 이런 거는 그럼 실제로 철거 비용이 얼마나 한 500만 원 정도는 보통 이제 철거하고 드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받았고 뭐 이제 이 시도당 사무실을 이제 뭐 이전 확장하는 걸 할 때 뭐 이거를 우리가 직접 철거를 하든 다음 임대 사업자한테 넘겨주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 이제 보증금은 2,500 정도가 되고요. 월세가 190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건물주가 진보 정치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신분이고 뭐 요거 정도는 내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럼 뭐 하여튼 그러니까 요 정도 비용 뭐 월 고정 비용은 좀 많이 나가지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학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이전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임대 수요가 높기 때문에 금방 빠질 수 있다. 보증금을 금방 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월세 사기, 보증금 사기를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건 돈이 많은 정당이라면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뭐 어떤 그런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정치의 교회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 적을 데가 없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 지워버리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 폐교나 분교 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장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매입. 그러니까 일단 근데 제가 생각하는 뭐든 발전을 하려 그러면 주차장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공장 단지나 뭐 그렇게 하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더 크게 폐교된 분교 같은 거, 이게 뭐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뭐 잘 뭐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그거 찾아보는 제가 뭐 어떤 예산이나 뭐 계획이 확장되면 다시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공장이든 폐공장이든 분교든 이제 주차장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넓어야 되는 게 이제 실제로 시도당 사무실은 요만큼만 쓰겠죠. 약간 이제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진짜 잘 만들어 놓고 그거 뭔지 씁니까? 주일에 몇 번 안 써요. 자,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활용을 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이제 분교면 요 정도는 이제 뭐 그거 하면 되죠. 낮에는 이제 커피 팔고 찻집 뭐 이런 거 이제 운영비를 그냥 건지고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뭐 동호회 들 그러니까 저 당원들이나 뭐 이렇게 당원들 뭐 당원 한정으로 하면 또 뭐 이렇게 당원이 더 늘 수도 있겠죠. 동호회 등의 공간으로 씁니다. 음식들 이제 뭐 그러니까 음식 동호회에서 뭐 잘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또 남자들 같은 경우 자동차 아니까 뭐 자동차 이제 자가 정비 공간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망해가는 아니면 안 돼 뭐 망할 문 닫으려는 이제 카센터에다가 자 임대료 때문에 그러시면 우리가 공간을 줄 테니까 여기서 이제 그 장비 다 옮겨 오시고 여기서 저희 오시는 당원분들한테 자가 정비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 동호회 자동차도 좋은 거 근데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뭐 10년 이상 된 자동차 뭐 이런 것만 한다든지 그럼 차들도 오래 타겠죠. 신차들은 어차피 서비스 가면 되니까 그렇게 10년 이상 된 차량의 정비 공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 뭐 지역 당원도 늘리고 이걸 또 왜 해야 되냐 그러면 뭐 모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향후 뭐를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현역 의원을 이기려면 그 정당이 선거 기간 이외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지만 이런 거 해놓으면 각 액티비티마다 기록을 다 남겨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점점점 뭐 당원들이 늘어가고 조국혁신당의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거 하려면은 우리 저기 첨예 투자비는 뭐 하지만 근데 뭐 첨예 투자비도 조국혁신당은 그거 자금 모집력에 대해서는 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수의 심장 대구에다가 시도당 살인하는데 저희 조국혁신당이 돈이 없어요. 이거 이거 매입하고 인테리어하는데 10억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임대료만 주면 돼요. 10억에 대한 이자가 요새 막 얘기하면 가슴이 아픈데 제가 이제 3억에 대출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월 80만 원 정도 이자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인정? 3억에 80만 원. 맞나? 한 요 정도의 금액을 내고 하여튼 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럼 10억이면 이게 지금 5.5%가 5점 몇 프로거든요. 요새 이제 금리가 좀 낮았으니까 5%의 이율로 저기 펀드 조성하신 분들에게 이 당사 매각전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3억이면 이게 10억이면 그냥 300만 원이죠. 이자가 그냥 그 정도 되게 300만 원. 10억 펀드 조성해서 매월 300만 원 이 회원 저기 펀드 조성하신 분들에게 이거 쪼개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좀 많네요. 예전에 하여튼
의미가 있는 대구시도당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대구시도당의 창당 의미는 아주 크죠. 보수의 심장인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저는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 형식상의 의미는 보수의 심장입니다. 거기에 이런 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뭐 이런 걸 해서 그 업적을 쌓아간다면 다음 뭐죠 대선 총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액은 돈은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이거 펀드하고 월 300만 원은 이거는 중앙당에서 줘야죠. 이 정도는 주겠지. 그러고 이런 공간을 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대료는 요구하고 행사비는 아까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들어야 되는 거고 인건비 필수인원 위원장 같은 거 이런 보통 위원장이나 사무총장 이런 거 위원장입니까? 하여튼 이런 거는 이제 그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당원들끼리 투표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고정 월급이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 민주당 대구시도당 위원장도 고정 월급은 없습니다. 고정 월급이 없고 이분이 차라리 당비를 내고 대신에 이제 그거를 판공비를 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돈이 없으면 예산 안에서 위원장 명함 내가 파줬고 근데 뭐 사람 만나서 어떤 행동을 실제로 홍준표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 선물 사들고 간다는 그런 명분을 확실하게 증명을 붙이면 사용 비용에 대한 정산을 해줄게. 아니면 네가 이제 청년 정치, 여성 정치를 위해 강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수당을 줄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떨 수 있는 증빙이 있으면 되고 고정 월급이 있으면 안 돼요.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실제로 청년 여성 당 직원 같은 경우는 정치 지원금으로 이제 월급을 줄 수 있지만 이런 지방 선출직 같은 경우는 고정 월급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 더 열심히 일하겠죠. 내 거 아니 그냥 고정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사람들의 대기업은 또 이제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엄청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 뭡니까 박봉주죠. 박봉에 월급 얼마 안 주고 그리고 진급하려면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하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소규모 정당 같은 경우는 저 돈이 없기 때문에 저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티베이션을 많이 해요. 네가 열심히 하면 일한 만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때까지 조국혁신당이 얘기한 것과 좀 매치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얘기를 너무 오래 얘기를 해버렸네요. 하여튼 대구시도당 창당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맞다. 선출직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는데 저렇게 누가 하려고 그러겠냐 그러니까 이거 왜 고정 월급이 없어야 되냐 그러면 아까 그렇게 했듯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그리고 정치란 게 제가 정치 아니면 먹고 살 길 없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얘기도 다른 데서도 얘기 많이 나오지만 명예직이어야죠. 명예롭게 지금 의전 수위가 높은 게 뭐냐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일하라고 의전 수위를 높여주는 건데 그게 자기가 해서 착각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만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열심히 한 만큼 받아가야죠. 국회의원도 그렇게 이제 저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의정 활동에 출석한 일수만큼 돈 받아가야 되고 자기가 정책에 기여한 만큼 받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일 잘하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뿅!